여러분, 한때는 말이죠. 절대 깨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런 신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편의점은 망하지 않는다는 그 성공 신화요. 그런데 지금 그 단단했던 신화에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위기의 실체를 아주 깊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요즘 뉴스 기사들 제목입니다. 불패 신화는 깨졌다. 편의점 창업, 나락주의보. 심지어는 CU와 GS25의 몰락이라는 정말 자극적인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불황도 비껴가는 성장 산업의 아이콘이었는데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일까요? 마이너스 400.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2024년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요 편의점 3곳의 점포 수가 순수하게 줄어든 숫자입니다. 그 무서운 팬데믹 시기에도 분기마다 수백, 수천 개씩 늘어나던 바로 그 편의점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죠. 우리 삶에 너무나 당연한 일부가 됐고 또 한때는 많은 사람들의 창업의 꿈이기도 했던 이 편의점이 어쩌다가 이런 빨간불을 마주하게 된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거대한 이야기에는 그 시작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이 위기에도 아주 분명한 시작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문제는 결국 과거로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결과물이기 때문이죠. 모든 건 1989년에 시작됐어요. 서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상가에 세븐일레븐 1호점이 처음 문을 열었거든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이 신기한 공간에 대한 사람들 반응이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다른 도시에서 차를 몰고 구경 올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이 엄청난 성공을 보고 패밀리마트, 그러니까 지금의 CU죠. 그리고 미니스톱 같은 브랜드들이 막 뛰어들면서 본격적인 편의점 춘추전국 시대가 열립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했는데도 1997년이 되어서야 바이도리라는 곳이 업계 최초로 흑자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편의점 사업은 당장 돈을 버는 것보다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일종의 모험이었던 셈이죠. 자, 1991년 신문 기사인데요. 한번 보시죠. 지금 분위기랑은 사뭇 다르죠? 당시 편의점은 뭔가 현대적이고 세련된 서비스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동네 구멍가게를 위협하는 골목상권 침해자라는 이런 부정적인 시선도 함께 받았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 기존의 질서를 흔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런 편의점이 어떻게 우리 생활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던 두 번의 아주 거대한 사건이 그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 폭발을 일으킨 그 기폭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국가적인 비극이었습니다. 바로 1997년 IMF 외환위기였죠. 이 엄청난 경제 위기가 역설적이게도 편의점 업계에는 새로운 피를 대거 수혈해주는 계기가 됩니다. 1997년 상반기에요. 새로운 문을 연 편의점 가맹점주 중에 무려 65%가 명예퇴직으로 직장을 잃은 분들이었습니다. 평생 다닐 거라고 믿었던 회사에서 나와서 퇴직금을 손에 쥐고 이분들에게 대기업 본사가 관리해주는 프랜차이즈 편의점 창업은 어쩌면 마지막 남은 동화줄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2010년대에 들어섭니다. 이때 또 한 번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죠.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편의점의 핵심 고객층이 엄청나게 두터워졌고요. 은퇴 후에 안정적인 수입원을 찾던 베이비붐 세대가 창업시장으로 대거 뛰어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본사들까지 서로 질세라 공격적으로 점포수를 늘리는 출점 경쟁에 불을 붙이면서 편의점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한 풍경 중 하나가 되어버렸죠. 시장이 이제 슬슬 꽉 찼다,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신호가 막 나오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순간 전 세계를 덮친 팬데믹이 터집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는 편의점 업계에 아주 역설적인, 그러니까 양날의 검과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로나는 편의점 업계의 축복인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요.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슬세권 상권이 뜨고 편의점은 생필품을 구하는 핵심 장소가 되면서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렸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편의점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등 뒤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온라인 초고속 배달 서비스요. 결국 팬데믹은 단기적인 매출을 안겨줬지만 장기적으로는 편의점의 존재 이유인 가깝다와
빠르다를 위협하는 무서운 경쟁자를 키워낸 달콤한 독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십 년간 이어졌던 파티가 끝나고 청구서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무한팽창에 대한 비용을 지금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점주들이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뉴스를 보면 편의점 매출은 사상 최대다, 역대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점주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일까요? 이 높은 매출, 낮은 수익이라는 미스터리, 그 구조적인 비밀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비밀을 푸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이 매출 구조에 있습니다. 편의점 전체 매출의 약 35%가 단 하나의 품목, 바로 담배에서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출을 확 부풀려 주니까 뭐 효자 상품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요, 이 담배의 마진율이 세금 다 떼고 나면 10%도 채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가게 매출의 3분의 1 이상이 거의 이익이 남지 않는 상품으로 채워져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다가 미친 듯이 오른 인건비, 임대료 부담까지 더해지니까 결국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에 가까워지는 그런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이 한 단어로 귀결됩니다. 바로 포화. 이미 너무 많다는 거죠. 편의점의 왕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이 인구 2,200명당 1개꼴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1,000명당 1개 수준입니다. 밀집도가 2배가 넘어요. 낮은 마진율을 높은 판매량으로 어떻게든 커버해야 하는데 바로 길 건너에 또 다른 편의점이 생기면서 그마저도 불가능해진 그야말로 완벽한 퍼펙트 스톰이 형성된 겁니다. 사실 이 위기에는 두 개의 다른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본사,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이미 국내 시장에 꽉 찼다는 걸 알고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수익이 안 나는 점포를 정리하면서 위기를 관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위기는 가맹점주들에게 고스란히 집중되고 있죠. 국내 시장 포화에 직격탄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임대료와 인건비 압박 속에서 줄어드는 수익을 감내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는 본사가 아니라 현장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편의점의 위기는 과연 편의점만의 이야기일까요? 퇴직 후의 생계를 위해서 창업에 뛰어드는 수많은 자영업자들, 어쩌면 편의점의 오늘은 우리 사회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곧 마주하게 될 내일의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과연 어떤 업종이 될까요?